조계종 호법부는 2018년 7월 24일 도정스님에 대해서 공권연기 7년에 처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피재소인 도정스님은 제주도 남선사 주지로 재직하던 중 인터넷 방송인 팟캐스트 정봉교회 전국구에 출연하여 다른 승려들의 인격과 이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한 혐의, 양설로 승가 내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킨 혐의로 징계 회부되어 2015년 9월 24일 재심 호계원 심판부에서 공권정지 3년 및 법계 강급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참회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와 공모하여 2017년 7월 날짜 미상경부터 2018년 6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종단을 비방하고 승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17일 총무원장 직선 실현을 위한 대중공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체육관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후보자와 계파 간의 자리 나눠먹기, 밀약, 금권, 과열, 혼탁 선거를 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종단의 선거를 부정적으로 비방하는 등 종단의 선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동년 4월 8일 총무원장 직선 실현을 위한 사부대중 3차 촛불 법회에 참여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조계종에서는 입바른 말을 하면 제적이다. 명진 스님이 제적당하고 저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공권정지 3년의 법계 강등이다 라며 피재소인 도정 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징계 심판 사실을 왜곡하여 종도들의 호계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계사 또는 주지스님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당일 21시가 넘은 시각에 종단을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 조계사 경내로 진입하여 한국불교 적폐청산 직선제가 희망이다와 종단 스님들을 비방하는 구호제창과 퍼포먼스를 하여 저녁 기도하는 신도들의 참배 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승려법 제47조 2호, 28호와 48조 3호에 해당합니다. 계속하여 피재소인 도정스님은 2017년 3월 20일 총무원장 직선 실현을 위한 사부대중 촛불법회에 참여하여 조계종이 비리백화점, 은인표 500억, 자승상자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자승스님 은처 의혹을 제기했다가 제적당했다. 1인 시위자가 불교방송이 왜곡보도해서 항의했다는 등 납치 폭행한 자승 총무원장 지금 사퇴하라. 촛불이 횃불되어 조계사를 휩쓸고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여 종단과 집행부 스님들을 비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승려법 제47조 28호에 해당합니다. 피재소인 도정스님은 2017년 9월 22일 종로구청에서 관리하는 우정공원 내 무단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호법부 등원 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조사국장 지상스님과 상임감찰 법종스님에게 등원공고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 이참에 원로 청화스님과 수자회 월암스님, 의정스님도 등원공고 내라며 거친 몸으로 호법부 종무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승려법 제48조 3호에 해당합니다. 피재소인 도정스님은 2017년 10월 12일 35대 총무원장으로 설정스님이 당선되자 일자 미상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정스님 DNA 검사를 약속하고선 점점점과 어린 딸의 호적을 행님 앞으로 올려져 있는데 등등등의 근거 없는 소문을 게시한 사실이 있으며 2017년 12월 20일 경단의 인재불사와 주역으로 30년 이상 승가교육에 매진한 승가교육자 공로자들 10명의 스님들에게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공짜라면 양념을 넣어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다. 종단의 원로들이 상 받기 전에 상을 주는 의도, 상금 받는 자신의 껄끄러운 점은 없는지 고민해 봤을지 궁금하다. 점점점 생략하고 사람밖에 사람 없고 야매밖에 사람 없다 할이라는 인터뷰를 하여 종단 원로급 스님들에 대해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승려법 47조 28호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해서 초심 호계원에서 공권정지 7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의 그 변론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교는 탄생기부터 권위에 대한 독단을 거부해 왔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믿음만이 올바른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 정신은 불교 교단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토대가 되었고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부처님에 의하여 시작된 출가 공동체에서도 이어졌고 부처님 자신도 우두머리라는 권위의식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율을 제정할 때도 출가한 스님들과 토론을 통하여 정당성을 갖는 계율이 세워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불교 조계종은 지난 9년간을 되돌아볼 때 출가 승려들의 도박, 적광삼이 집단 폭행, 용주사 주지 성월 승려의 내연녀와 쌍둥이 아빠 의혹으로 인한 법원 유전자 검사 판결과 마곡사 주지 금품 선거, 설정 전 원장의 친자 의혹으로 인한 유전자 검사, 막대한 재산 보유 의혹과 교육원장 포교원장의 성추문과 본사 주지의 비구니 자매 성폭행 등 MBC PD 수첩을 통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종정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나 원로회의, 본사 주지협의회 등 어느 누구도 참여나 대책을 수립하지도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 채 원장을 탄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재소인이 종단의 범죄 행위와 종언용법을 유린한 것에 대하여 혹은 인터넷 방송과 집회에 참가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거나 언론에 언급한 내용을 말했다거나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하여 종단이 징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종단 후보부가 특정 승려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징계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체증한다거나 집회에서 발언을 문제 삼거나 혹은 집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면 이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표현의 자유와 헌법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데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종단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된다면 조계종의 승려들은 공산 독재나 군사 독재, 유신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마구잡이로 잡아가두는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헌법에서 보장했듯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종단에서 피재소인이 집회에서 내용과는 상관없이 발언한 것을 두고 또는 페이스북을 통한 일반적인 표현을 두고 징계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불교 집안에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출가자에 대해 징계하는 것 또한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므로 피재소인의 징계권에 대해서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피재소인이 집회에서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 발언한 일반적인 표현에 대하여는 초심 심리 과정에서 자세하게 심리 진행도 하지 않았고 변론을 통해 낱낱이 밝혔으나 판결문 내용에서는 증거자료 인용이나 법리적 해설 없이 그저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후보부의 제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데 중앙용회에서 총무장 불신 결의안이 통과되어 원로회의에서 탄핵됨에 따라 지난 집행부의 정통성이 상실되었기에 징계는 각하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까지가 변론서입니다. 이 변론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심리 결과 판결을 했는데 공권정지 5년에 처한다는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더욱이 또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지지 않는 어느 단체나 또는 어느 조직이나 이 사회는 병든 사회나 병든 단체라고 보고 미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법에서 다시 한번 과연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